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호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토크,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아마추어들의 준 전문가 코스프레 방송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10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꼰대 할 때마다 숨이 차. 꼰대 약간 액센트 좀만 낮춰주면 안 돼요? 난 슬슬 적응돼요 이제 하도 들어서. 꼰대 맞으니까 뭐. 네. 꼰대가 아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데몰리션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영화 데몰리션. 23일 그런가? 저녁 8시 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 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 같이 영화 봅시다. 한 명당 2장씩 네.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우리들 영화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훑어드렸는데, 보고 오라고 저희가 막 그래가지고 좀 도움이 됐을까?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어 진짜. 네, 그게 사실 영화 주말에 지났는데. 네, 첫째 주말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이번 주말에 힘을 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많이 보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제발. 먼저 그러면 시나리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기 어땠어요? 이야기요. 네. 제 취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름 방학 동안 방학식 날 그리고 개학 날 요 안에서 하여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피구 장면으로 시작하고 피구 장면으로 딱 끝나고 딱 짜임새 있게. 그렇죠. 사실 이런 영화들이 이제 영화가 언제 시작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끝나도 어떻게 이게 끝난 건가 싶은 영화들 그런 경험을 주는 영화들이 꽤 있는데 이 영화는 그 시작하고 맺는 게 정확해가지고 뭐 그런 점에서 오는 쾌감이 있죠. 네. 저는 이게 계속 보면서 궁금했거든요. 아, 얘기를 어떻게 끝낼까? 둘 사이 갈등은 어떻게 끝나지? 뭐 이러면서 되게 봤는데, 깔끔하게 딱 떨어진 것 같아서. 저는 보면서 딱 한 가지만 안 했으면 이 영화는 최고였다 싶었던 게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해서 좋았고. 뭐냐면, 끝에 서로 애들끼리 화해하면, 화해. 끝에 애들이 내가 연변에서 온 거 같잖아. 화해를 하면서 끝나진 않았으면 좋겠다. 화해는 빈이라고 써도 하는 거고. 갈등 봉합. 화해라고 화해. 갈등 봉합. 다른 어이가 없나? 서로 사과하면서. 화해하면서 안 끝났으면 좋겠다. 뭐냐면. 선생님이 악수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그런 식으로 영화를 이렇게 끝냈으면. 그런 되게 어른의 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사과하고 끝내. 막 그러면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영화 안에서도 그냥 서로 이렇게 얘들이 힘들었지만 잘 하하호호 하면서 끝났습니다 하면 얼마나 폭력적인 어른들의 시선이야. 걔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인 건데 끝까지 마지막 엔딩 장면이 웃지 않고 딱 쳐다보면서 끝에 입꼬리가 1도만 올라갔어도 실망했을 거야. 근데 올라가지 않았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 딱 무표정으로 바라보는 응시하면서 끝나는 그 지점까지 너무 좋았어요. 네. 이게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 이게 이제 그게 어른들의 폭력적인 시선이라기보다는 촌스러운 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보이기에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건 그러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의 얘기인데 그냥 초등학교 4학년 집단의 그냥 사회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어른들의 사이도 소재만 바뀌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똑같으니까 그걸 이제 어른 사회하고도 이제 대비해가지고도 볼 수도 있고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나온 대사 중에 저는 그게 탁 와닿던데 엄마도 그러고 선생님도 그러고 얘기를 해 무슨 일이야 얘기를 해야 알지 어떻게 얘기를 해 이걸 다 그렇지. 근데 그 어느 순간부터는 그 뒤로 가면서 서로 그 대사를 하더라고 우리 주인공 둘이 뭐 안 좋은 일 있어? 얘기를 해야 알지 안 해. 그러니까 이 둘도 서로에게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해? 선생님한테도 어떻게 얘기하고? 우리 연변천지 연천 특별한 감정이입을 저는 뭐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서요. 아니 이거 근데 약간 웃으면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심각하게 해요. 저 어렸을 땐 그랬어요. 아마 그러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 어릴 때도 그랬듯이 어디에나 집단에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학교 생활 할 때 거의 최소한 한 학년에 하나는 무조건 있고 거의 대부분 한 반에 한 명씩은 있는 그런 학창 생활을 쭉
했는데 저는 항상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처세를 막 교활하게 지금 정말 반성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해서 따돌림 당하지 않는 쪽에 그러니까 중간도 아닌 반대 쪽에 보라로 대변되는 그쪽에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보라에게도 관점이 이입이 돼서 보기도 했던 게 보라도 분명히 할 말이 있긴 있을 거다. 그게 그 이후로 보라가 한 행동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둘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그 최초 시작점에 보라도 분명히 할 말은 있을 거다. 내가 왜 그랬었냐면이 왜 처음에 그랬었냐면은 할 말이 있었을 거다. 근데 물론 그걸로 인해서 한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친구를 내가 안 하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 사람이 친구를 못 가지게 막고 저 사람이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방해하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보라도 할 말은 있었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전 좀 보게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무래도 저는 이쪽 반대쪽에 있었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정말 미안한 거긴 한데 제가 자주 봐왔던 표정들,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저쪽 반대를 바라볼 때 보이는 표정들을 이게 정말 그래서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한 건가? 그런 표정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시켰지? 정말 제가 실제로 어릴 때 봤던 그 표정과 정말 똑같은 표정을 이 선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한 아이가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되게 좀 복잡한 마음으로 봤어요. 정말 복잡한 마음으로. 저는 보면서 솔직히 되게 싫었어요. 되게 싫었어. 누가?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싫었어. 상황이. 영화는 좋은데 힘들다. 되게 싫었어. 몰입했구나. 주인공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따돌림 당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옛날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집이 이제 진짜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데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따돌림을 당했었는데 그때 따돌림을 당한 이유가 오락실을 같이 안 가서야. 4명이 같이 맨날 다녔는데 오락실 갈 돈이 없잖아. 근데 가면 몇백 원씩 가져가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내가 다른 핑계를 대고 오늘은 오락실 못 가겠다. 왜? 근데 돈이 없다는 말은 참아 못 하겠어서 그냥 내가 둘러댔는데 얘들이 삔뜨가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3명이 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저를 이제 몇 개월 동안을 계속 왕따를 시켰거든요. 죽겠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 영화 상황이랑 거의 똑같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표정 막 이런 게 옛날 생각이 너무 나면서 너무 싫은 거지. 죽겠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다들 각자 어느 순간에 소환됐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게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엔 그렇게 당하다가 어느 순간에 근데 딱 반대 입장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3자 입장으로 이걸 딱 보게 만들어주니까 이 영화가. 영화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죠. 네, 영화 안에서도 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거를 둘이 화해하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너무 하는데 화해시켜버리면 이 영화가 그러면 화해하는 내용으로 끝났으면 그게 이제 나쁜 영화의 전형이거든요. 이 문제가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문제를 가져와서 그거를 화해시켜버리면 그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기분이 괜찮아. 그럼 나는 이게 문제가 아닌 거야 이제. 그런 문제가 있던 애들이 문제가 해결된 걸 보고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럴 때 어떻게 했었어야 되나. 해주지 않았거든요. 얘네가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 빨리 직시를 하자라는 주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만든 영화니까 참 진짜 연출을 잘한 영화죠. 좋은 영화. 황 대리님은 어떻게? 좀 빙의가 되던가요? 빙의 잘 됐고요. 잘 갔다 왔고요. 어느 편이었어요? 저도 영화 내용처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얘기했듯이 육상부였으니까 운동부 주장이었거든요. 가장 나쁜 시기였다가 운동부 주장인데 어떻게 좀 애들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나도 애들이었지만 그런 시기도 있다가 사춘기 때 너무 또 이렇게 예민해져가지고 또 혼자 있고 싶어서 또 이렇게 했던 적도 있다가 또 따돌림을 한번 주도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내가 고해성사 해야 되나 이거. 저는 따돌림도 대충 하지 않았어요. 걔를 싫어할 법한 애를 다 찾아다니면서 명단에 가입을 시켰어요. 클럽 이름을 만들어서 아직 그 클럽 이름도 생각이 나. 만들고 활동은 안 했는데 그 모습이 내가 너무 경멸하게 돼서 하여튼 그렇게 활동했던 적도 있고. 따돌림 당해본 적도 있어요?
당해본 적은 없는 거 아니야? 따돌려 본 적은 없고 그냥. 그러면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안 되지. 반성했다 그래야 되는 거구나. 저쪽에 있었구만. 아니 그런가? 내가 그렇게 나쁘네요. 지아가 집에 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오이김밥 해달라고 지아 좋아하는 오이김밥 해달라고 하는데 지아가 일어나서 봐요. 그걸 보고 삐지죠. 보고 삐지잖아요. 삐지고 그다음에 이제 김밥 줬더니 안 먹는다 그러고 혼자 바나나킥을 딱 먹는데 그때 탁 굳으면서 쫀 것도 아니고 기분 상한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그 심리를 아는 게 뭐냐면 오케이 얘도 끝 여기서 끝 나랑 이러자는 거지를 안 표정이에요. 그 우리 주인공이 얘랑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딱 뭔가를 체념하는 표정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 뒤로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되게 이제 지아를 좋아해서 막 잘 지내보겠다고 하는 표정에서 그 뒤에는 무슨 일 있었어? 갈래? 할 때는 우기는 표정이 돼요. 우겨. 자기와 이 관계를 맺어달라고 그냥 우겨버려요. 그래도 지아랑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연출을 잘한 거예요. 얘기하니까 또 생각났네. 제가 따돌림을 당해본 적은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나를 유난히 괴롭혔던 애가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 김모군. 왼쪽 입술 위에 점이 있던 것까지 기억나요. 그게 그 영화가 그 경험이 소환될 정도로 이 영화가 줬던 마음에 들었던 점은 뭐냐면 초등학교 애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걔들한테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에요. 걔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문제고 그 상황에서 누구보다 힘들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선생님들 어른들이 내가 느끼기에는 그 상황에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고 그렇게 나를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폭력성을 저는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 이름도 기억해요. 이 상황을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때의 리액션과 우리 부모님의 리액션과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그랬을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근데 그 아닌 일을 영화에서도 절대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 영화 볼 때 옆에 있던 관객 여러분들도 좀 보게 됐는데 어른들이 거의 다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되게 뭐랄까 어린 애들이 재롱 뜨는 영화로 보시진 않을까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약간 그런 지점은 있었어요. 이게 그 어렸을 때 우리가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그냥 회상하면서 그런 일 있었지 하면서 웃겨 넘기는 영화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는 정말 힘들었고 그때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던 어른들까지 비춰주는 영화인데 그걸 보고 반성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냥 웃고 하하하 넘기는 그런 영화로 치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감독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좋은 것도 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같은 고등학교 이렇게 붙어있는 남중 남고로 막 나오고 그랬는데 제 동생이랑 5살 차이가 나는데 내가 고3일 때 얘가 중학교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 저는 딱 그때 걱정이 됐거든요. 이거 중학교 1학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막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불러서 그랬어요. 중학교는 좀 다르다. 학교 생활 중학 선생님들도 무섭고 뭐 애들도 그렇고 뭔가 분위기가 엄마, 아빠, 선생님, 친구들 다 네 일을 해결을 못할 거라고 넌 생각할 때가 올 거다고. 답을 못 찾을 거다. 근데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그때 이거 어떡하지 할 때가 올 텐데 그럴 때 그냥 형이나 형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우리 안다고.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내 형님이 픽 웃으면서 형이나 잘 다녀. 그러니까 거쳐온 거야, 걔도, 그 아수라장을.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걱정된 부분이, 그, 훔쳐가지고 오잖아요. 색연필을 훔쳐가지고 막 도망 나오잖아요. 저는 거기서 얘를 주잖아. 그거를 받아서, 그냥 쓸데없는 걱정이, 저기서 아저씨가 혹시 쫓아오면 어떡하지? 나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난 다음번 문방구 씬이 분명히 한번 나올 텐데 잡힐 것 같은데? 그 생각했었어. 맞아. 뒤에 보니까 해결이 되더라. 그거 가지고 네가 뭐 빌려간, 뭐 중간에 빌려간 이 시퀀스가 나오니까, 요때 써야 되니까 아저씨는 안 찾아오겠구나. 그치.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 다 그렇게 느끼죠. 그럼 칭찬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이게, 영상을 만드는 거에 있어가지고, 3대 금지 대상이 있잖아요. 애들, 노인, 동물을 연출하려고 하면 진짜 죽는다. 너무 힘들다. 근데 만약 이런, 소재를 가지고 뭔가 영화를 성취해내잖아요. 그러면 절대 비판할 수 없는 그런 막 금기시되는 그런 이상한 정서가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칭찬 일색이라 한번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짚을 수 있는 부분들에서 좀 짚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그런 역할을 담당해보는 것도 대화가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지금부터는 약간 그런 역할을 담당해보고 싶은데 그런 면에서 처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애들의 대사 다들 좋다고 하잖아요. 사실 저는 한 몇 군데 어른의 대사가 묻어있는 장면들에서는 조금 약간 깨는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애들이 계속 한 3번 정도 반복하는 대사 중에 그건 아니잖아 라는 얘기를 해요. 애들이 할 수 있지. 근데 뭔가 좀 안 와닿더라고. 어색하긴 하더라. 그건 아니잖아. 나는 오히려 그런 건 괜찮았어요. 그건 아니잖아. 네가 이랬잖아. 어쩌고저쩌고. 같은 말 계속. 그 어휘를 써가지고 말도 안 되게 입에 붙지도 않는 말을 하잖아요. 애들 싸울 때 그렇게 싸워요. 엄마 어서 들은 말. 어디서 들은 말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약간 어른의 향기가 묻어있지 않나 싶었고 그 대사 나올 때마다 웃으시더라고요. 뭐야 저 나이 때 저런 대사를 쳐 막 이런. 그리고 또 왜 나만 나쁜 애를 만드냐라고 보라가 얘기하잖아요. 그 장면도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너무 성숙해 보였어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말을 할 것 같은데. 나는 그 나이 때 그 얘기 너무 하는 거 좋았는데? 들었어요. 저는. 그래? 그럼 요즘 애들이 어떤데? 들었어요. 그럼 요즘 4, 5학년이면 충분히 하고 나지. 그러니까 성급한 어른. 그리고 또 어색해 보이는 것도 꽤 있었어요. 자연스럽다 얘기하지만 애들 치고 자연스럽다라는 평가가 좀 객관적인 평가인 것 같고 뭐 시간이 갈수록 많이 자연스러워지긴 했어요. 맞아. 처음에는 어색한 부분이 꽤 있었어요. 맞아. 처음에 하굣길에서 할 때 조금 어색했어. 길을 걸어가면서 할 때. 안 친해 아직. 뭐 하지? 이런 표정이 맞아, 나온 것도 맞아. 있었어요. 이 다음 뭐 어떤 동작 하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 이게 순서대로 찍었구나. 맞아. 뒤로 갈수록 이렇게 잘하니까. 처음에 조금 그렇더라고. 어색하더라고. 좀 말도 안 되는 장면도 나오잖아. 이게 막 엄마가 싸우는 음식 안 먹고 탁 가는데 보라 그러는데 핫도그 2개를 떡 떨어뜨려. 탁 떨어뜨려. 이게 아침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 이게 막 오렌지 주스 뿌면 막 컵으로 받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약간 이런 약간 뭔가 꼭 해야 되는 설정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야 보라 연출할 때 보라야 가서 햄버거 아니고 핫도그를 떨어뜨리고 와야 돼. 아무리 자연스럽게 지 나이 때 하려고 해도 떨어뜨리는 걸 어떻게 두 개가 동시에 떨어져.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던지지 그냥. 차라리 던지지. 뭐야 빵! 막 핫도그를 던지고 케찹을 묻어있지도 않아. 근데 나는 그럼 여기서 계속 딴지를 걸어볼게. 보라가 약간 드라마 퀸 스타일이야, 지가. 그러니까 지 캐릭터인 거야. 보라라는 애의 캐릭터가 남한테 그런 걸 연출해가지고 막 사랑받고 싶어하고 화난 거 티내고 난 그렇게 읽으면 그것도 뭐 괜찮다. 보란 듯이 현실에서 연기하고 있는 애. 그러니까 지아가 더 난감해하라고 일부러 오버를 하는 캐릭터로 저는 읽긴 했거든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냥 너무 감독 편들어서 이해해주는 거야. 이 정도 되는 감독이 있으면 이렇게 편들어주면 되지 뭐. 난 뭐 이 영화 너무 짱이니까요. 네. 그래요. 뭔가 내가 하나로 꼬집는 것 같은데 그럼 계속 이 분위기 이어가 볼게요. 그래, 해봐. 그래요. 그리고 성인과 남자가 영화에서 완전히 생략이 돼 있다는 거. 이게 뭔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한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영화를 다룰 때 뭐 약자가 생략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연출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래도 배제돼 있다는 점. 되게 뭐 어른이 몇 번 포커스에 들어오긴 하지만 거의 뭐 무의미하게 심지어 애들을 클로즈업하는 부분에서도 남자 어린이가 기억나세요? 남자 어린이가 거의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어린 딱 여자애들의 이야기만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렇게 소외된 그런 캐릭터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다. 완전히 반대예요, 저 완전히 반대인 게. 좋다, 너무 재밌다. 완전히 반대인데, 이거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하는 말이야, 왕대리가. 왜냐하면, 아까 문방구에서 훔쳤을 때 나 아저씨가 안 쫓아서 그게 막, 그럴까봐라고 기프로 황인지 했잖아요. 이 방금 황인지 대리가 한 말을 충족시켜 주려면 그런 일을 다 찍어야 돼요. 그런 건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도 그렇게 안 해요.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선택과 집중이 일관성이 있느냐가 첫 번째. 그 일관성을 유지할 만큼 그게 중요하냐가 두 번째. 네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우리한테도 중요하냐가 세 번째인데 1, 2, 3이 완벽해요. 이 영화는. 뭐야, 공식이. 뭐야, 공식이 뭐야. 둘이 뭐 합 맞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영화를 어떤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관성 있게 촬영을 하던 아니면 비중을 다루든 얘가 왜 주인공이고 얘는 조연이냐의 선택이든 아니면 얘가 이 대사를 할 때 말하는 사람을 찍을 거냐 듣는 사람을 찍을 거냐도 선택이잖아요. 그게 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관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일관성이 있으면 일단은 못 만든 영화는 아니다인데 이 영화 일관성이 있어요. 계속 일관성 있게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데 그걸 듣는 선이 얼굴만 봐. 그렇죠. 전학생이 왔는데 선이 얼굴만 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일관성이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된 일관성이냐 했을 때 이 영화는 그래요. 근데 그 메시지가 그럼 우리한테도 하면 그게 이제 좋은 영화인 건데 우리한테도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게. 요 일관성에 대해서는 그 청취자 여러분이 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관성이 중요하다라는 킵하고 비밀은 없다 영화 얘기할 때 이 일관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말 일관성 있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영화가 이제 비밀은 없다인데. 그래서 일관성이 있다가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1, 2, 3일 충족된 영화란 거죠. 왜냐하면 아니, 저는 이제 이 포인트에서는 대감님한테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왕따를 당해본 입장에서는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학교를 막 이게 진짜로 학교를 가야 되나? 학교를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뜨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아버지가 좀 이상했나 봐요. 무슨 일이 있냐? 얘기를 해봐라. 근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아빠한테 얘기를 한들 아버지가 가서 해결을 해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더 상황을 악화시킬까봐 걱정만 돼. 그럼 내가 이걸 싸들고 가서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들 선생님이 해결을 해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더 나아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악화되죠. 그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나 엄마 아빠가 하는 말씀이나 이런 얘기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도 전혀 영향력이 없고. 근데 영화에서 그걸 그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시선, 아이들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만 중요하고 나머지 말들은 다 어디 다른 세계에서 얘기하는 확성기계에서 나오는 얘기 같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와 저렇게 잘 캐치해냈구나. 거기도 그리고 또 이거 균형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엄마가 그래도 되게 좋은 말을 해줘요. 그럼 네 동생이 그런데 뭐 누나가 돼가지고 잘한 거야. 이건 너 말하고 한 거야. 그때는 엄마랑 딱 눈높이가 같아요. 엄마 비중과 애 비중이 똑같아. 선택을 한 거지. 이 얘기는 얘한테 힘이 되고 있다. 반대로 선이가 엄마한테 김밥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그거를 지아가 보잖아요. 지아한테는 선이 집에 그 화목한 모습이 얘한테는 지금 안 좋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지아가 엄마 아빠가 돈 없다 휴가 때 바다 못 간다라고 할 때 식탁에 앉아서 보던 그 앵글 똑같이 찍어놨어요. 얘가 자다가 봤을 때 바다 못 간다 얘기 들었을 때 그 부정적인 앵글이 지아가 봤을 때 똑같아. 심지어 그 방에서 그 방문 그만큼 열어놓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계산해서 찍은 거죠. 그러니까 배제시킨 게 아니라 써먹을 건 다 써먹고 여기서는 얘네한테 이게 작동하지 않아 할 때는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 선택이 너무 좋았던 거. 알았어. 실패. 뭐 더 없어요? 더 있어. 또 해봐. 참 이거는 뭐 지정 못할 걸. 남동생 이름이 윤이에요. 남동생이 너무 하드캐리한다. 이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이에요. 아니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튄다는 거죠. 안 튀어. 전혀 안 튀어. 난 좋던데? 나 너무 좋아. 안 튄다고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 대사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마지막 대사가 차라리 튄다면 튈 수도 있지. 걔가 그 말을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개훈방에서 놀고 싶은데? 얘가 못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얘가 제일 리얼해. 그렇지. 걔가 제일 리얼해. 얘가 제일 리얼. 아마 감독이 모든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이런 자연스러움을 연출해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진짜 완벽하게 구현한 애가 얘고. 그러니까 딴 애들에 비해서 얘가 너무 잘해서 연기를 너무 잘해서 튄다는 그 하드캐리를 이야기하는 거. 나는 그 하드캐리라기보다 그 남동생이 연기 말고 저는 그 대사 그런 류의 대사로 그렇게 흘러갈 거는 예상이 됐지만 그럼에도 취향 저격 당해서 심쿵했지만 그럼 언제 놀아 하는 그 대사 정말 감독이 심어놨던 그 대사에서 심장이 멎어버리긴 했지만 그거가 약간 마음에 안 들긴 했어요. 끝나고 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 이렇게 리얼하게 해놓고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해서 이게 이 여자에게 해소되는 그 부분은 조금 정말 그것도 좋았어요. 정말 왜냐하면 그 순간은 완전 꽂혔어 지금. 그 순간은 심장이 멎긴 했지만 지금까지 정말 일관되게 정말 리얼하게 다크 찍듯이 느꼈던 옥에 여기 가서 갑자기 영화가 되긴 했다. 그거는 이 느낌인 거죠. 우리 삼종일동 얘기할 때 그 여자애 나올 때 말순이가 주는 정서가 계속 있잖아요. 영화는 맥락과 상관없이 걔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그 빵빵 터지는 거. 그거랑 어떻게 보면 반대의 역할로 얘가 너무 잘나서 너무 잘하는 거야. 압도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약간 튀는 감이 있다는 거죠.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얘는 그런 역할로 여기 있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쉴 데가 없어요. 이 영화에서. 아니, 얘가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볼 거예요. 얘한테 남동생이 없었으면 얘는 뛰어내렸을 수도 있어. 아, 그럼. 그래서 이 남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어느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니면 자전적 얘기일 수도 있고, 남동생이 실제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만약에 남동생이 있었어. 자전적인 얘기야. 그러면 돌이켜봤을 때, 나는 얘 때문에 안 뛰어내렸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역할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을 명백히 잘해줬는데 연기가 좀 튄다는 거죠. 연기는 솔직히 아이들이어서 아이들 치고는 잘했다고 하지만 그렇죠. 어색해가지고 조금 연기를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거는 솔직히 좀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보면서 감독이 그 대사를 줬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준 대사를 이렇게 칠 수가 있나 싶어요. 정말 영화의 이 모든 맥락을 정리하는 대사를 얘가 이렇게 칠 수가 있나 싶을 정도 너무 말이 안 되게 치니까. 그 대사 하는 그 표정과 그 대사 때문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럼 언제 놀아? 그래, 어릴 때 놀아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전부 다. 그리고 바닷가 장면을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바다 장면. 뿌리러 간 거? 네, 거기서 우리 선이가 너무 이뻐요. 잠에서 딱 깨어났는데 까만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그게 근데 사실은 장례식 끝나고 아빠랑 가족들이랑 차로 타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선이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 따돌림 당하거나 위축되는 게 뭐냐면 못 산다랑 옷도 맨날 남루한 옷을 입는다랑 가족들끼리 되게 우애 있고 좋긴 한데 우리 아빠는 휴가도 못 가고 바다도 못 가. 뭐 이런 게 다 충족되는 장면. 차에 일단 회사 차지만 차 뒷자리에 편하게 누워 자고 있고 그러면서 이쁜 원피스 새로 샀고 바다도 왔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할아버지 유고를 들고 온 장면이잖아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애 입장에서는 뭐 많이 슬프고 뭐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보는 사람도 그걸 생각할 수 있게 만든 거지. 근데 미처 거기까지 못 따라가요. 저는 그래서 바다 저기를 왜 갑자기 간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연결되는 걸 몰랐네. 아버지도 거기서 정장을 입고 있고, 애도 까만색, 동생도 까만색 조끼. 저는 유니 옷이 너무 이뻐서 야 저거는 좀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못 사는 집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녹였으면 볼 수 있겠네. 일종의 판타지 씬으로 넣어준 거지. 근데 이게 뜬금없지가 않고 그렇게 이제 해소를 한번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동생 말도 듣고 하면서 이제 얘가 이제 앞으로 더 나갈 수 있게 된 거지. 다 보고 나면 어른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니 뭐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학원 안에서도 문제고 학교에서도 문제고 공부는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하려면 학원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는데 우리는 바쁜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지금 큰일 났다. 이걸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건데 니네. 진짜. 안 죽고 사는 게 다행인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것까지 가요. 저는 그래서 되게 생뚱맞은 얘기인데 솔직히 학력고사와 사법고시가 부활했으면 좋겠어. 난 그랬으면 좋겠어. 왜? 로스쿨 왜냐면 들어가서 지금은 등록금 하고 지금은 학원을 안 다니고 이러면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중1 때 왕따를 당했는데 그 뒤로는 괜찮았거든요. 괜찮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면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돈이 많아야 공부를 잘하는 시스템이라니까요. 걔네가 싸움도 잘해.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컸어. 잘 먹고 잘 크고 뭐 학원도 많이 다니고 운동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근데 차라리 학력고사 시절에는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잖아. 그렇게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도 공부를 못한 애들이 있었어. 그렇지. 그러면 그런 애들은 그냥 잘 사는 병신인 거야. 그렇지. 진짜로. 잘병. 그렇지. 그리고 못 사는데 공부 잘하면 이게 상쇄가 돼가지고 그치.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못 살면 끝이야 그냥. 뭔가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너무 속상해. 알겠어. 그래서 이제 영화를 좀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 잘한 게 아빠 알코올 중독자잖아 하자. 아빠는 큰 소리 한 번 안 내요. 문제 있는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 아빠는 잘 들어오지도 않고 막 엄마는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특히 더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다 이렇게 최고로의 노력을 하지는 못하지만 별다른 잘못 안 하고 살고 있는데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준 영화인 거지. 영화라는 것 자체가 자기적이겠지만 제일 마음에 들었던 씬 중에 하나가 그 씬이었거든요. 아빠한테 알코올 중독 외치는 씬이. 뭔가 그날 하루 종일 선희한테 일어난 일이 다 안 좋잖아요. 공교롭게 이런 일이 터지고 공교롭게 칠판에 써 있고 하루 종일 해서 그 아이가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일을 설명을 하는데 저는 사실 다른 영화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씬들이 나오면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적으로 캐릭터를 불쌍하게 만들려고 하는 감독의 의도가 보여서 감정 몰입시키려고 하는 게. 근데 이거는 너무 어떻게 제가 감독님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어떻게 제가 어느새 평소였다면 불편하게 보고 있어야 될 장면인데 걔가 깨고 아빠 알코올 중독자잖아. 그래서 이거를 병을 싱크대에 버리려고 할 때 손 다치는 것까지 그냥 보고 있는데 그래 재수 없는 날은 끝까지 재수가 없지 이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맞아. 저 때 병 제대로 던지지도 못해 하고 걔가 마지막에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리는데 너무 오더라고요. 그 감정이. 피 질질 흐르고 하는 거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는 건데 사실 손 안 보여주고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뭐가 손이 베어가지고 피가 나는 것도 보여주기 싫어요. 그러니까 밴드 했을 때 그냥 피 묻어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오히려 좋더라고요. 진짜 마음에 드셨나 보고. 네. 저는 그렇다면 오늘의 이 비판적인 시선에 방점을 찍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선을. 이렇게 우리가 좋게 얘기하고 있지만 보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당연히. 배신감 느끼지 마시고 그런 시선으로 이 영화가 재미없을 수 있고 지루할 수 있고 몰입이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엄청난 정서적으로 몰입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뭐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뭔가 통쾌하게 해소한다든가 아까 얘기했지만 중간 결국 웃지 않고 끝나거든요. 이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뭐야 이렇게 끝나라고 되게 황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한계일 수도 있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안 끌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는 거 듣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고 아 영화 잔잔하게 괜찮다 싶은 사람들은 꼭 보시고요. 8월의 크리스마스 봤는데 아유 이건 뭐야 탄 것 같다 싶으면 뭐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재미없을 수도 있는 게 그럴 수 있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아는 우리 유명한 감독도 아니고 음악도 안 나고 얘기했듯이 익숙하지 않은 장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방점을 찍으며 저는 이제만 만약에 방점 그냥 그래 방점 찍어봅시다. 만약에 그렇게 느끼실 분들이 있는데 곧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 된다. 미뤄. 낳지 마.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거 보고 생각하고 그때 나. 저는 또 보는 내내 제가 이제 그 둘째 남자애만한 이제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애들의 세상이 있잖아. 그래요. 근데 엄마나 선생님이 애들의 세상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나도 조금 있으면 저럴 텐데. 어떡하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저는 더 사실은 집중해서 봤는데 이제 아이가 없거나 아니면 그 중고등학교 때 특별한 그런 기억이 없거나 이러면 사실 그렇게 그다지 빨려들거나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이제 용감도 집이 시사를 하는데 이제 갔다 온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애들이 좀 왔대요.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이랬대요. 어른들은 시빌워나 아가씨 같은 영화 좋아하고 그런 거 만드는데 왜 감독님은 우리 얘기 만들었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애들 볼 영화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만든 영화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상했나요? 했더니, 어떻게 아냐고. 저게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걸 네가 어떻게 아냐? 이런 것이 감독한테. 잘 만들었다는 얘기네. 지금 극찬 받았네. 극찬이에요. 극찬이네. 이 영화를 계속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오늘 전반적으로 연천께서 가해자의 심정이라 그런지 말씀을 안 하시는데. 반성하려고. 되게 진짜 반성했어요. 반성을 하고. 물론. 그러니까 그 가해자였던 거는 삶의 어떤 시기고, 저도 그냥 회색 분자였던 시기도 있고, 또 유학을 했으니까 철저히 외지인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입장도 해봤는데, 그냥 보면서 제가 이런 쪽에 있었던 시기가 너무 떠올라서, 그냥 어쨌든 내가 이쪽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말을 막 하는 게
너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로 왜냐면 그래서 저는 보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도 뭐냐면 보라가 어떤 면에서 완전히 1차원적인 악당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중간에 보라가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야. 넌 항상 날 나쁜 애로 만들잖아. 그거랑 둘이 1학년 때 친했어요. 엄마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둘의 전사가 있긴 있을 거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게 막 보라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보라 입장에서도 분명히 할 말은 있을 거다라는 건 뭐냐면 제 경우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 이쪽 진영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랑 쟤랑 1대1의 이슈였어요. 그래서 나랑 쟤랑은 이유가 있어 서로. 내가 쟤를 싫어하고 쟤가 날 싫어할 이유가 있어. 근데 나는 우리 반에 친구가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도 싸웠으니까 씩씩대면서 친구들에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야, 쟤가 그래갖고 얼마나 열받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자연스럽게 내가 친구가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쟤를 미워할 합당할 이유가 없는데 내 친구란 이유로 걔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선을 넘어가 버리면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얘네는 왜 미워하지? 니네는 쟤랑 1대1로 아무 일이 없었잖아. 인데 내가 그걸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요. 철저히 비겁해지는 거죠. 네. 지아가 중간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지아가 선이한테 하는 게 그거지. 학원 같이 다니면서 내가 약점 잡히기 싫어서. 근데 그때 이제 표정도 보면 색연필 다시 달라고 할 때 옆에서 어떻게 못하고 가만히 있거든. 비겁하긴 하지만 마음이 아픈 거고. 근데 그 뒤로는 근데 조금씩 변하고. 그런 걸 생각해 볼 만한 정말 좋은 영화, 필요한 영화예요. 저는 지아가 좀 잘 커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쁘더라. 네, 그렇지 않았어? 아닌가? 그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보니까 네 사람의 의견이 별로 안 갈리는 것 같다. 너무 다 비슷한 것 같다라고 올려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오늘까지는 그랬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아무튼 우리들 영화 괜찮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간만에 좋은 영화 나왔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무슨 영화죠? 비밀은 없다. 비밀은 없다.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개봉합니까? 맞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개봉하는 23일 개봉 예정. 네, 비밀은 없다. 자,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토크,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아마추어들의 준 전문가 코스프레 방송 영화 잡담 시네마스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